반갑습니다. 주식 탐구생활 전지현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3년 11월 18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리노공업이 최근 반도체 후발주로 부상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을 좀 살펴보면 금주 주초에 미국의 10월 CPI가 발표됐죠. 전월 대비해서 0% 수준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시켰고요. 전년 동월 대비로 보면 헤드라인 수치가 반등했다가 다시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3.2% 찍었고 근원 물가가 항상 걱정이었는데 하락폭은 적었지만 하락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4% 찍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3%대로 진입하게 되면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 카드를 만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시장의 급등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근원 물가에서 가장 시장에 고민을 줬던 주거 비용이 0.6% 증가해서 0.3% 증가로 금월에 다시 안정세를 보이니까 유가가 급등이 다시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근원 물가도 계속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으로 시장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0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전월 대비해서는 마이너스를 찍었어요. 마이너스 0.5%가 나왔고 전년 대비해서는 1.3% 증가가 나오면서 다시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도 꺾이고 CPI 흐름도 다시 꺾이는 모습, 시장의 기대감이 폭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더군다나 이제 월마트 CEO가 컨퍼런스 콜에서 디플레 올 수 있다. 그런데 이 디플레에 대한 경고는 뭐 심각한 수준이기보다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일단 소비를 줄이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이런 얘기가 나오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또 연준의 금리 인하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는 거죠. 유가 같은 경우도 WTI 가격이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반영되면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왔다가 오늘 새벽에는 너무 빠지니까 주요 산유국들이 결국은 추가 감산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또 급반등했습니다. 그래도 75불대예요. 그러니까 유가가 이렇게 그 75불하고 85불 요 사이에서 박스권에 갇혀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인플레 부담은 크게 감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에는 긍정적일 수 있는 거죠.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도 인플레이션 부담 완화되고 경기 침체 기대감, 이런 것들이 금리 인하 시기를 빠르게 앞당길 거다.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쌍봉 찍고 4.5%를 하회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다시 금리 관련된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 이 자리를 다시 가기 위해서는 쌍봉을 찍었기 때문에 쌍바닥이 필요하잖아요. 안 그러면 박스에 갇힌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는 되게 우호적인 상황이 갑작스럽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도 어느덧 14,000까지 회복하면서 전고점 근처까지 왔어요. 전고점 진입 기대를 시도하고 있는데, 근데 속도가 또 너무 빠르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숏 스퀴즈가 작용하면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거 추가적으로 이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국채 입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호재가 계속 반영이 돼야 직전 고점을 한번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으면 차익 실현 물량 나오면서 언제든지 조정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조정이 나오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가면 또 부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적 부분도 우리가 감안하면서 전략을 짜야 되겠죠. 자, 우리 환율 시장 같은 경우는 다행히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가 빨라질 거다, 이런 기대감이 받아지면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됐고 그 덕에 우리 환율이 1,300원을 깨고 내려와서 마감했습니다. 모처럼 1,200원대에 또 지금 안착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환율이 안정적 흐름을 보인다면 우리 수급에는 긍정적이니까 계속해서 환율이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지 추적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덕에 코스피 지수는 2,500포인트 회복 시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다시 조정 나도 이상할 거 없죠. 우린 추가 재료가 좀 필요하니까, 기술적으로 이제 저항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가 여전히 부진하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코스피보다는 반등이 좀 미약한 그런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조정 나오면 지금 공매도 부담은 덜었잖아요. 수급되는 종목들로 매매 전략을 짜면 되겠죠. 하지만 과거와 같은 폭발적인 수급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수급이 계속해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단기적 관점에서 매매하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인 리노공업에 대해서 살펴보죠. 리노공업은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전체 매출의 62% 이상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나 인쇄로 기판에 테스트에 쓰이는 소모성 부품,
리노핀 이 매출이 27%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중에 초음파 진단기기 부품 이쪽의 매출이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최근 10년 동안 리노공업의 매출 추이를 보시면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는 좀 매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워낙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내년도에는 좀 좋아질 것으로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노공업이 의미가 있는 것은 2020년부터 해외 매출 비중이 꾸준하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국내보다 해외 고객사에 대한 매출 비중 증가는 반도체 기업으로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리노공업의 장점 중에 하나가 다품종 소량 생산이다 보니까 삼성을 비롯한 주요 고객사들이 무려 해외에만 140개가 있고 국내에는 880개사가 있습니다. 뭐 퀄컴이라든지 엔비디아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웬만큼 아실만한 그런 기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반도체의 AP별 시장 규모를 보시면 2020년부터 2030년까지 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쪽이 정체다, 이제 정점 찍었다 하지만 반도체 시장 규모로 보면 2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쪽은 무려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요. 서버 쪽도 2.5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도 이 시장 규모가 거의 1조 달러 근처까지 갈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기술력을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기업으로 최근에도 알려졌죠. 역시 동사의 기술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영업이익률에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무려 40%가 넘습니다. 꾸준하게 연구개발을 하고 있고 연구개발에 대한 실질적 상품화에 성공하고 있고요. 또 차기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 보조금이 없는 상태에서도 꾸준하게 매출액 대비해서 3% 정도 수준의 R&D 비용을 계속 지불하고 있고요. 동사의 실적 전망을 보시면 올해는 2021년 실적보다 좋지 않은 2,600억 정도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무려 43% 정도, 그러니까 4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4분기에도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매출액, 영업이익 모두 3분기보다는 부진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전년 대비해서는 좋아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돼서 올해의 부진을 만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건 뭐 예측이니까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죠. 그렇지만 최근 이틀 동안 급등이 나온 배경에는 실적 발표 이후 좋은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고 미국의 A2G라고 하는 마켓 리서치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관련 업황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이 중에 리노공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또 시장에 반영되면서 급등이 나왔어요. 자, 수급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매수를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고 기관도 계속해서 최근에 좀 팔았지만 꾸준한 매수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망은 좋지만 일단은 수급 보면서 기술적 자리에서만 대응하는 전략을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의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리노공업이 이틀 연속 1,000억대 이상의 거래대금을 터뜨렸습니다. 거래량은 작지만 17만 원대 고가이기 때문에 거래대금은 1,000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자, 올해 영업이익이 1,100억 정도 예상하는데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싸지 않죠. 근데 이렇게 높은 시가총액을 받는 이유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40%가 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이 높고 그리고 올해 엄청난 급등을 했었던 뭐 최근에 또 급락하기도 했지만 2차 전지주들의 영업이익률 한번 보세요. 10% 넘는 게 있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40%가 넘기 때문에 1,100억 정도 영업이익 기대감에도 시총이 무려 2조 6천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외국계 보고서가 한몫했고, 자, 앞전을 쭉 돌려보면 올해 유독 거래량이 좀 더 많이 실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래량 중에서 하반기에 거래량을 이끌었던 게 역시 기관 투자자 그리고 일부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박스권에 갇혔던 이 자리를 지금 돌파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으로 움직이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주봉으로 보셔도 자, 주봉에 박스권에 갇혀 있죠. 근데 이제 박스권 탈출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발생했고 다시 상단에서도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만약에 이 박스권 탈출이 성공한다면 이 전고점을 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흥분해가지고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요. 역시 조정받을 때 이런 16만 원 저 자리까지 조정받을 때 기다렸다가 이 자리까지 오면 매매하는 거고 그냥 가면 추세 형성 이후에 눌림목을 노리면 되는 거니까요. 급할 이유가 없죠. 자, 그래서 조금 깨끗하게 보겠습니다.
최근 이틀 연속 급등의 중요한 기술적 자리인 이 16만원 근처, 이 자리에서만 대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안 그러면 추세가 완전히 형성된 이후에 눌림목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소개시켜드렸던 종군당 보시면, 자, 급등 이후에 눌림목 자리 중요하다 그랬는데 눌림목이 이 자리에서 형성을 하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고공동태 눌림목 자리 나왔는데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앞전에 이런 중요한 저항 자리에 부딪혀서 떨어지는데 황당하게도 한 방에 죽였어요. 거래량 많이 실리지 않고. 일단은 악재가 파악된 건 없는데요. 다음 주에 만약에 시장이 모르는 악재가 있으면 급락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악재 없이 수급상으로만 급락이 나왔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다시 반등 나오면 이번엔 이 자리가 또 매물대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악재 없이 또 깨졌다, 그럼 역시 하단 자리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런 하단 자리에서 대응해서 반등하면 이 자리가 다시 저항기 자리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샀다 팔았다 해야 되는 소리입니다. 주가가 급등했다고 절대 흥분해서는 안 되고 눌림목 자리에서만 대응해서 반등하며 빠져나오고, 그리고 거래량 법칙 유심히 살피면서 대응 전략을 짜야 될 겁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고영업이익률 기업의 수급 변화를 주목해보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지인이었습니다.